남편분이 사실은 아내분하고 관계를 자주 갖고 싶은데 못했던 이유가 아내분의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많이 특별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세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건데 네. 왜 세포 언니예요? 사람이 이제 몸의 구조가 50조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몸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세포가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그 세포의 완전체인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저희 그 지론이거든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세포 언니라고 지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네. 세포 언니 대표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콜라보 제안을 먼저 주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그 많은 이제 채널들 중에서 마선생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 대표님 행복할 거다. 아이 또 온전히 세포의 그 본능에 충실하셨구나. 세포니의 뭔가 연관 키워드 네. 분류 외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세포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너무 웃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재밌어. 주로 이제 대표님께서 네. 부부 상담을 가장 메인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초창기에 바람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불륜으로 상담이 제일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격 차이, 그 다음에는 시댁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옵니다. 주로 어떤 식의 솔루션을 많이 주십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봐요. 같이 들었다가 따로 들었다가 들어보고 회복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요. 회복이 가능하다 하면 부부 상담을 더 진행을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분이 있다. 뭐 성격장애가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전혀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심각하게 이 부부 관계를 끝내야 될 원인을 갖고 있다면 상담을 그만두고 헤어지길 권하기도 합니다. 이건 끝내야겠다. 그렇게 조금 대표님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남편분이 예. 아내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이 부부 상담을 온 거는 사실은 아내분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와준 거고 상담이 이제 끝나면 자기는 헤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케이스. 일종의 마지막 예의라고 해야 되나? 예의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밖에 여자가 있고 그걸 되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내분을 설득했죠. 이거는 함께 갈 이유가 없다. 경제적으로 아내분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경제적 자립도 되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 뭔가 징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성생활을 거의 안 한다든지 네네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전혀 각방을 쓰고 대화를 안 한다든지 가장 큰 징후는 생활비를 안 줍니다. 집에다가 생활비를 안 준다면 그거는 이제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를 안 해도 사실은 생활비를 주는 남편은 있어요. 근데 생활비를 절대 안 주는 거는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돈을 쓰게 돼 있다. 돈이 가면 또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가면 돈이 갑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 부부관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같은. 그렇죠. 예. 네, 마지노선이죠. 왜냐면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것도 굉장하게 미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을 전혀 보태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할 때나 가능한 거거든요. 부부간 간의 성관계 가지고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남편 쪽에서 불만이 있는 쪽이 많아요? 아니면 여성분들 쪽에서 불만이 있는 쪽이 많아요? 남편분들이 불만이 갖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내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한테 부부 상담 오시는 부부들의 80%가 다른 문제로 왔지만 그 안에 80-90%는 잠자리 리스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남편인데 그 잠자리에 대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갑니까? 뭐 자주 하세요, 좀 하세요 이럴 수 안 돼요. 없잖아요. 그거 갖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잠자리 리스 문제가 왜 생길 것 같으세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둘 간에 뭔가 남녀 간의 애정? 네.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정답이죠. 맞아요. 근데 그 애정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서적인,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 재미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 행위 자체에 어떻게 보면 유의가 많이 떨어진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잠자리에서 재미가 없을 때 정서적인 거리도 멀어져요. 뭐가 먼저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가 먼저인지 이 부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서로의 뭔가 외적인 그런 매력이 결혼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세수 안 한 상태로 머리 안 감은 상태로 옷도 수줍은하게 입은 상태로 네네네네. 서로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부분도 솔직히 조금 코칭을 하시죠. 비주얼적인 면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해요? 부부 사이에도 예쁜 아내나 멋있는 남편이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 내 얼굴 보고 몸매 보고 결혼한 거야? 아 맞아요. 그게 맞는 건데 예. 너 실망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괜히 야 너는 배 안 나왔냐? 야 너는 맨날 집에서 머리도 안 감고 있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럴 게 아니죠. 나부터 약간 조금씩 변화를 주면은 상대도 조금 긴장을 타겠죠. 긴장을 타야 되는데 이게 남자분들은 왜냐면 그래요? 남자분들은 거울 보면 자기가 다 원빈이거든요. 남자분들은 나는 뚱뚱해도 너는 뚱뚱하지 마 하는 마인드가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몇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도 남사친이 딱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친구가 뚱뚱하거든요. 걔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할 여자를 찾는데 정말 날씬하고 예쁜 여자 아니면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스킬적인 부분에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인 팁을 드리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모텔이나 호텔을 잡으시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팁을 드립니다. 부부관계 침대 위에서의 어떤 스킬적인 측면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섹슈얼 시크릿 이벤트라 그래서 그런 코칭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 강사분들도 있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스킬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갖는지 여성분이나 남편이나 아내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부부끼리 서로 나는 이걸 바란다. 나는 네, 네가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서로 얘기 못하는 걸 저한테는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어떻게 안에서 보면 역할을 중개자 해드리죠. 역할을. 네네, 역할을 해드리죠.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꿀팁만 이걸 내가 알려준 이후로 확 좋아졌다. 사례예요. 남편분이 사실은 아내분하고 관계를 자주 갖고 싶은데 못했던 이유가 아내분의 입냄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진짜 저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 속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속내. 그건 위가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해서 그런데 네. 자기 자신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1, 2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한테 상담 와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떤 남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는 이 목 아래로 애무받고 싶은데 아내가 전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는 그런 거예요.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진지하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 케이스도 있고 그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어서 그런 스킬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해주고 아까 그 냄새라든지 그런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처음 들은 와이프분들 반응은 어때요? 깜짝 놀라죠.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따스하게 말씀을 드려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 혹시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도 얘기 못했던 거를 이 남편 놈이 뭐 상담사한테 얘기를 해? 약간 배신감이 날까? 저는 완전히 아줌마잖아요. 네. 저는 완전한 아줌마의 상담사라는 자격에 포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은 안 가지세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을 거부했던 이유를 얘기 못하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중절 수술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남편이 그 정관 수술을 안 해서 자꾸 임신이 되니까 관계를 할 때마다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관계를 거부하게 됐다. 그래서 남편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정관 수술을 권하고 비뇨기과까지 알려드리고 처녀총각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걸 즐기고 싶은데 피임에 대한 남자들은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약간 아무래도 여길 수도 있어요. 예. 여자는 아이를 원하는데 미스이신 분은 미혼인 남자분은 아이를 혹시나 갖게 할까봐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관계는 이어가고 싶지만 여자분이 좋지만 아기를 갖게 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관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혼이신 그렇죠. 분이. 잠깐 낄게. 근데 여자 입장에서 왜 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그 이야기가 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단에는 다 오프닝이었고요. 네. 오프닝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포 언니를 이 두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륜, 외도. 저도 결혼이 이제 한 5년 차잖아요.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불륜을 그리고 네. 외도를 아예 작정하지 않는 이상 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회사나 이런 쪽에서 별 매력을 안 풍기고 다니는 건지 이게 생길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매력이 있어서 접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주로 어디서 그렇게 일어납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매력을 안 풍기고 다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불륜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